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의 원인, 증상,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족저근막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족저근막염은 발등 뼈가 있지 않습니까? 발바닥부터해서 등뼈가 있고 발가락까지 뼈가 쭉 있는데 발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약간 이게 오목하게 위로 아치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경주에 가면은 석굴암 있지 않습니까? 석굴암의 천정도 보면 아치로 되어 있듯이 아치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안정성에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평평하게 되면 관절염이 올 수 있고 통증이 발 관절에 있게 되니까 아치를 형성해주는 구조물이 족저근막이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 뒤꿈치의 뼈를 우리가 종골이라고 하거든요. 종골 안쪽에서 시작된 발가락 쪽으로 뻗어나가는 얇은 근막이 족저근막이 되는데 여기에 생기는 염증을 보통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인데요. 주로 생기는 통증은 족저근막이 종골에 가서 붙는 부착 부위가 있거든요. 뒤꿈치의 뼈에서 발바닥 쪽으로 가는 그 부위에 통증이 주로 오게 되는데 주로 이 통증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땅을 디딜 때 또는 무리한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한 후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낮 동안에 활동을 하고 나서 저녁 때 발바닥에 그 부위가 아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인데 간혹 가다 보면 족저근막염하고 뒤꿈치에 생기는 저맥락염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맥락염의 증상은 뒤꿈치의 전반적인 통증이고요. 족저근막염의 통증은 뒤꿈치 뼈에서 발바닥 쪽으로 나오는 뼈의 앞쪽에서 생기는 통증인데 저맥락염으로 인한 통증은 둔한 땅을 디딜 때 생기는 통증이라면은 족저근막염은 날카로운 통증이고 대부분 발을 디디거나 아치 부위에 무리가 갔을 때 땅을 내디딜 때 주로 생기는 통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초기에는 임상적인 진단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환자의 증상을 듣고 압통 정도 확인하면 대부분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족저근막염으로 꽤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성이 된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노란 원안에 보면은 날카롭게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족저근막이 붙는 종골의 부위가 되는데 이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뼈에 자극이 가면서 이렇게 뼈가 자라게 되겠고 이런 분들 CT를 찍거나 하면은 뼈가 자란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노란 원안에 그 뼈가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 MRI 검사를 하게 되면은 족저근막이 붙는 주위에 염증이 있어서 많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족저근막을 진단 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사실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인 약물이나 물리치료 가지고는 대부분 치료가 안 되고 오랫동안 치료를 해보니까 좀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런 족저근막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증식치료를 이용하는데 증식치료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병변부에 직접 주사를 놓게 되면 효과가 있고요.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에는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충격파 중에서도 포커스 타입의 체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꽤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증식치료나 충격파를 이용해서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아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신발에 깔창이 있거든요. 인솔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인솔은 저희 병원에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한테 처방을 내는 인솔이 되는데 아치를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게 되겠고요. 아주 심하거나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통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주사나 이런 거에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절개를 이용한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발바닥은 대부분 걷거나 일상생활하는데 바닥이 닿는 부위가 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흉터가 남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불편감이나 통증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라있는 뼈를 제거를 하는 게 일차적인 수술이 되겠고, 이어서 족저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있거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근막 부위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통증이 재발이 되기 때문에 족저 근막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근막 유리술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족 근막 유리술을 절개 없이 내시경으로 하고 있는 저희 병원의 수술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개 없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고정 기간도 짧고 회복도 빠른 그런 그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수술의 결과는 어떤가요? 사실 일반적인 족저근막염 수술에 대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봐도 과거에 절개를 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었었고, 이후에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도 조금씩 결과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 요즘에는 고주파나 레이저 장비를 쓰지 않으면서 염증을 제거하고 근막 유리술을 하면서 결과가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수술 전후를 비교한 CT 사진이 되는데, 우측에 수술 후에 CT 사진을 보게 되면 뼈가 다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전에 자라있던 뼈가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요. 환자분은 대부분 만족을 해서 일상생활에 쉽게 복귀가 되는 것을 저희들은 최근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족저 근막염은 이렇게 흔한 병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드문 병도 아닌데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만성적으로 심한 분들인 경우에는 수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는 병원들을 잘 못 찾는 것이죠. 대부분 큰 대형 병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술을 잘 안 하거나 내시경 수술이 잘 안 되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수술을 권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게 되는데, 저희들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요즘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는 내시경 수술을 권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족저 근막염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시경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